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알아야 큰 수익을 할 수 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의 이유안입니다. 오늘은 김태윤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7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장은 은근히 어려웠고 또 은근히 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엇박자 반도체고 수혜주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10%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 시장만 하더라도 또 반도체 종목들 또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다음날 어떻게 보면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엔비디아 주가 쉬어갈 때 오히려 아랫골이 달리면서 또 양봉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반도체 특히나 이 HBM 관련된 종목들 또는 AF 반도체 관련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쪽 관련해서 뭐 20%의 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좀 이 전공정, 이 소부장 업체들, 소재단이나 이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 좀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좀 낙폭을 제한하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이 감속기죠. 이 감속기 국산화 추진하겠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SBB테크나 뭐 SPG, 뭐 이렌시스 이런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랐고 또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서 전쟁 종전과 관련된 또 이런 이 건설기계 섹터들 이런 종목들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각받았던 종목들은 다소 좀 쉬어갔고요.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어떤 새로운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약간의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리뷰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의 이슈를 받았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의 은행주 강세 속에 오늘 장 시선주로 꼽혔고요. KB금융 52주 최고가 경신하면서 외국인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최대 발전소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종전 가능성에 활발한 수급이 들어와 주었습니다. BNK금융지주 자본 확충에 성공하면서 딜을 이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볼게요. HLB생명과학 간암치료제 후보물질이 FDA 승인의 기대감에 장중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HP테크놀로지, 삼성 유리입판 상용화에 총력전을 기울이면서 활발한 수급이 들어와 주었습니다. MDS테크는요.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뒤를 이었고요. 비올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서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특허 침해가 뒤늦게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12%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싱글벙글하였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장중에 6% 넘는 강세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10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 알 수 있을까요? 세고 특징은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업종들, 금융주들 중심으로 좀 매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사실 이제 딱히 뭐 코스피 기관이든 외국인들이든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급적인 특징을 지금은 쫓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좀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매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KB금융이나 뭐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이런 금융지주사 관련해가지고는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리포트가 좀 나왔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약간의 마라톤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계속해서 탈바꿈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업들은 뭐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짧은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시장의 논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총 시즌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은 아무튼 제일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업종인 금융주와 같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특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걸까요, 매니저님? 네, 우선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2월 달에도 공개 방송에서 3월 달 지켜볼 만한 테마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엔 그 AI 관련해서 뭐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 2025년도에 전기가 부족할 것이고 변압기가 고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필요할 거고요. 현재 정부의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원래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다. 약간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했지만 어느 정도 약간은 지금 상황에서 흐름을 본다면은 총선 이후에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정 모멘텀을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는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6월 말 정도 시즌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 원전 쪽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복합화력 발전소 기자재, 이 수주 계약 이런 공시가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서도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손실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파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공유를 해드렸고 실제로 지금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고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한 번에 회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원전 쪽 관련해서는 조금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SMR 쪽 관련해가지고도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SMR 쪽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네요. 두산에너빌리티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 E&G 주가가 강세인데요. 삼성 클립른 수주 소식에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맑음입니다. NH투자증권 자사주 소각 결정에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 7%대 급등돼 보이면서 기관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 AI 전력 수요 급증에 원전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뒤를 이었고요. 삼성전자는 R&D, 또 주요 계열사들과 유리기판 공동 R&D를 한다는 소식에 오늘 활발한 수급 들어와 주었습니다. 신한지주는 4대 금융지주로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며 뒤를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볼게요. 네, 비올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서 특허 침해를 소송 1차 합의했다는 소식에 외국인과 함께 강한 수급 들어와줬고요. BHI는 배열 회수 보일러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활발한 수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프렉스는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상반기 오큘러스 XR 출시한다는 소식에 오늘 시선이 꽂혔습니다. 필옵틱스는 OLED 디스플레이 오늘 장중에 8% 넘는 강세 보여주었고요. 한솔아이언스는 사거래일제 수급 들어오면서 활발한 수급 활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10가지 종목으로 함께 기관의 시선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수급 특징 알 수 있을까요? 수급 특징은 사실 이제 기관 쪽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애초에 지금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매도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시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선택된 종목들 또는 선택된 섹터들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서 많이 올라갔다면 이쪽에 대한 차익 실현 나오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상당히 좀 빠른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떻게 보면 짧게 보시는 분들은 쉬우면서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수익권에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관 쪽 수급에서 뭐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슈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 매매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특징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길이 가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걸까요? 저는 우선은 최근에 좀 과대 낙폭된 종목들 중에서요,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뉴프렉스라는 기업을 오늘 기관의 시선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뭐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이제 XR 쪽 관련해가지고요,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PC 그리고 그
콘솔 게임이죠. 이 언리언 엔진 기반의 어떻게 보면 그 엑스알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을 엑스알로 변환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부각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기업의 제일 큰 현재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밤 이제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와주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미국의 국채 금리도 우선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우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한번 세게 올라갔다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좀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 고객사 이 보급형 오큘러스 XR 모델 출시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부품보다 이 XR 쪽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이 마진이 더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또 이 기업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동사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특히나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또 부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반사이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과대 낙폭주로서 이 종목을 기관의 시선주로 딱 뽑아봤습니다.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네요. 뉴프렉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본다면은 뉴프렉스가 조금 더 이제 매매하기에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보유나 매수 의견은 저는 유지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뉴프렉스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의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위기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과대낙폭주들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과 같이 좀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가격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8,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는 기관의 시선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뉴프렉스 선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매니저님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 오늘 가격 무료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이제 매일 오전 평일입니다. 매일 오전 8시 그리고 매일 오후 8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은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녁 8시에 이제 다시 한번 공개 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장전에도 제가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 감속기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 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리급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 8시 공개 방송 오시면은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김태윤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